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종목 특집 제일화 워싱턴 포스트. 주가가 25% 떨어졌는데도 팔지 않은 이유. 1973년 미국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팔기 바빴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졌고 물가는 치솟았고 금리는 올라갔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정치적 불안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차가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식은 위험하다.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기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주식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차분한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관심을 가진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문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신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강력한 정보망을 봤습니다. 광고주가 피하기 어려운 회사, 독자들이 매일 찾는 회사, 정치와 정책의 중심에 있는 회사, 그리고 시장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고 있던 회사. 저희는 이 회사에 약 1,06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약 12년 뒤 이 투자는 약 2억 2,100만 달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대략 21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1974년 말에는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약 25% 손실 상태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라면 그때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틀린 것 아닐까? 시장이 맞고 내가 틀린 것 아닐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는가가 아니라 사업이 나빠졌는가? 이 두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주가는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단순한 신문사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는 복합 미디어 기업이었습니다.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 있는 시사 잡지 뉴스위크도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 지역 TV 방송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국을 모두 가진 미디어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회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지역 독점력이었습니다. 당시 지역 신문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통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신문이 하나 있다면 광고주는 그 신문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는 독자에게 이게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매일 읽는 신문이 하나라면 광고주는 그 신문에 광고를 실어야 합니다. 독자를 가진 신문이 광고주를 끌어오고 광고주를 가진 신문이 더 많은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으로 더 좋은 콘텐츠와 더 넓은 배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집니다.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위치가 바로 그랬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입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법원, 싱크탱크, 로비스트,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워싱턴 포스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순한 지역 신문이 아니라 미국 정치와 정책 정보를 장악한 미디어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제가 산 것은 신문 용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산 것은 인쇄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산 것은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광고주가 피할 수 없는 통로였습니다. 워싱턴 DC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정보 독점력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매수할 당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워싱턴 포스트의 내재 가치는 약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만 원짜리 물건을 2,000원 정도에 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현금을 벌어들이고 지역에서 강력한 독점력을 갖고 있고 숨겨진 방송국 자산까지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1985년 주주서한에서 저는 이 투자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973년 중반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주당 사업 가치의 4분의 1 이하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특별한 통찰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저만 알고 있던 비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도 워싱턴 포스트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가총액도 매일 시장에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투자는 결국 태도의 게임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주식은 위험하다고 말할 때, 모두가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 투자자는 조용히 사업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산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은 폭락장 한가운데서 이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어려운 것은 산수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감정입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본 매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독점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정치와 정책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 광고, 정부 관련 공고, 수도권 리테일 광고, 정책 관련 정보. 이 모든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독자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독점력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신뢰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펜타곤 페이퍼 보도와 워터게이트 보도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강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워터게이트 보도는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문 이상의 브랜드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워싱턴 포스트를 신뢰했습니다. 정치와 정책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워싱턴 포스트를 읽었습니다.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업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의 충성도, 브랜드 신뢰, 반복되는 소비 습관, 대체하기 어려운 영향력,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해자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TV 방송국이라는 숨은 자산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는 지역 TV 방송국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TV 방송국은 매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방송 면허로 보호받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광고 수익성도 높았습니다. 그 신문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진 자산이 회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회사를 그냥 신문사처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지역 독점 신문,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TV 방송국이라는 숨은 자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워싱턴 포스트의 실제 가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샀습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는 처음부터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사고 나서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1974년 말 저희가 보유한 워싱턴 포스트 주식은 약 25% 손실 상태였습니다. 106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평가액은 약 800만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저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불편함과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은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독자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기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TV 방송국의 가치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회사의 장기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게 이 하락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싸진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투자자와 가치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위험으로 봅니다. 가치 투자자는 사업 가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주가 하락을 기회로 봅니다. 저는 시장의 기분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의 가치를 산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투자를 버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CEO는 캐서린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필 그레이엄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회사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다르게 봤습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들이면 남아있는 주주의 지분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회사를 더 적은 주주가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비쌀 때 사면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쌀 때 사면 남아있는 주주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주가가 낮을 때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좋은 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경영진은 그 사업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가 번 돈을 어디에 쓰는가, 배당으로 나눠주는가, 자사주를 사는가, 무리한 인수를 하는가, 빚을 줄이는가, 새로운 성장 사업에 투자하는가, 이 결정들이 10년, 20년 뒤 투자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캐서린 그레이엄은 훌륭한 자본 배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5년 저는 워싱턴 포스트 투자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1060만 달러였던 투자는 약 2억 2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대략 21배의 수익입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주가가 운 좋게 오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가치의 성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광고 시장은 커졌습니다. 회사의 운영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TV 방송국의 수익성도 높아졌습니다. 즉, 회사 자체가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이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인 덕분에 남아있는 주주의 주당 가치가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재평가입니다. 처음에는 내재 가치의 20% 수준에 거래되던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이 회사를 너무 싸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사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성장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시장의 할인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 포스트 투자는 저희에게 훌륭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투자의 모습입니다. 좋은 사업을 산다. 훌륭한 경영진과 함께한다. 매우 싼 가격에 산다. 그리고 시간이 그 가치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 이 투자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정보 우위보다 태도 우위가 중요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비밀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차이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공포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였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태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내가 보는 사업 가치가 맞는지 차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 가치와 주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주가는 제가 산 뒤에도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주가와 사업 가치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투자자는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항상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항상 좋은 투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불한 가격이 합리적인가입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 독점, 브랜드 신뢰, 교체하기 어려운 고객 기반, 반복되는 소비 습관, 광고주나 고객이 피하기 어려운 위치, 이런 사업은 불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특성입니다. 코카콜라가 그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랬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랬습니다. 넷째,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봐야 합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의 자사주 매입은 워싱턴 포스트 투자 수익을 크게 키웠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경영진이 돈을 잘못 쓰면 주주의 수익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훌륭한 경영진은 같은 사업에서도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장기 투자자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자본을 어떻게 쓰는지도 봐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마진은 실수를 흡수합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를 내재 가치의 4분의 1 이하 가격에 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5% 떨어져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전마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싸게 사는 것과 압도적으로 싸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마진이 클수록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주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역 독점 미디어 기업을 샀습니다. 브랜드 신뢰를 샀습니다. 워싱턴 DC라는 특별한 시장에서 광고주가 피할 수 없는 통로를 샀습니다. TV 방송국이라는 숨은 자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훌륭한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저는 사업의 가치를 봤습니다. 그 결과 1060만 달러는 2억 2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 포스트 투자의 본질입니다. 주가가 25% 떨어졌는데도 제가 팔지 않은 이유, 답은 간단합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사업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가가 아니라 사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하던 순간 저는 어떻게 브랜드의 본질을 봤을까요? 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